안녕하세요. 66세 박종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1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소주 한 병을 비우던 제가 이제는 물 한 컵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채로 살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23살에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35년을 일했습니다. 현장 일이라는 게 워낙 힘들고 거친 곳이다 보니 하루 종일 흙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나면 저녁 한 잔이 그날의 스트레스를 모두 씻어내 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한 잔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 한 사발 정도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걸리가 소주가 되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소주 한 병을 다 비우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아내 순자가 계속 걱정했어요. 여보, 그렇게 마시면 몸이 상해요. 한 번만 줄여보세요. 매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잔 정도야 뭐 스트레스 푸는 건데. 남자가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 나보다 더 마시는 사람도 많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마시고 있었고 아무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2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소주 한 병씩 마셨어요. 가끔 몸이 안 좋아서 못 마시는 날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낮부터 마시는 날도 생겼죠. 이제 일도 안 하는데 뭔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러냐고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면서 마시면 안 되나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살이 찐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죠. 아내가 병원 가보자고 할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더 나오고 다리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평소처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 좀 체한 것 같아라고 했는데 말을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검사 좀 해보고 약 처방받아서 집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한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환자분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복강에 물이 4리터 정도 고여 있어요. 복수라고 하는 건데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생긴 겁니다. 복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심각한 건지는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비대상성 간경화라고 해서 말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금주하시고 식이 조절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5년 생존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년 생존율 30%.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배가 좀 나온 것뿐인데. 환자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드셨나요?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요. 얼마나 오래 드셨어요? 한 40년 넘게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표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간이 40년 넘는 술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병실에서 하룻밤을 새웠어요. 복수를 뽑아내는 시술을 받느라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40년 넘게 술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큰 병까지 생겨서 더 큰 걱정을 드리게 되었구나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에 큰아들과 딸이 급히 올라왔어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상황을 들은 아이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술 끊으셔야 해요. 네, 끊을게요. 그때는 쉽게 대답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데 술을 안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냉장고 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소주가 2병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한 잔만, 딱 한 잔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들은 의사 선생님 말이 떠올랐어요. 하루라도 더 드시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집에 있는 술 다 버려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끊을 거예요? 네, 이제 정말 끊어야죠. 그날 아내와 함께 집에 있던 술을 모두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소주 2병과 맥주 몇 캔, 그리고 명절 때 받아둔 양주까지 모두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를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생명을 택해야 했죠.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무엇보다 저녁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술 마시고 TV 보다가 잠들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난 피곤해라고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면서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술 마시느라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이었어요. 아내의 하루 일과도 듣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조용히 걷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수월해졌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어요. 큰아들이 주말마다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 와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술을 끊으시니까 대화가 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술 때문에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걸.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간 수치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정도 상태라면 관리를 잘하시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완전 금주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쯤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종민이가 많이 달라졌네. 얼굴색이 좋아졌어. 목소리도 전보다 힘이 있고.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맑아진 게 보였고 체중도 10kg 정도 빠져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가족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 없는 생활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어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기르는 화분들을 돌봅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직접 기르는 재미가 쏠쏠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큰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올 때면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술 취해서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손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라고 손자가 물어보면 뭐든지 하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좀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예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과 멀어진 건 아쉬웠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술 이야기가 나오고 한 잔만 해라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술을 안 마신다고 하니까 만나기를 꺼리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제 건강을 걱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술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다행히 몇몇 친구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종민아, 건강이 최고야.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만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과는 지금도 종종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병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간경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금주 동호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금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요. 이번 달도 술 한 방울 안 마셨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박수를 쳐주십니다. 그런 순간이 정말 뿌듯해요. 지금까지 400일 넘게 금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록 갱신이에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술 마시던 때가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복수도 거의 없어졌고 다리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좋아해요. 아내는 이제야 진짜 남편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셔야 한다면서 격려해 줍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100살까지 살아요라고 하더라고요. 100살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제 경험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66세에 술을 끊었는데도 이렇게 좋아졌어요. 몇 살이든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둘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셋째, 하루 단위로 생각하세요. 평생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오늘 하루만 안 마시자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넷째, 새로운 취미를 찾으세요. 술 마시던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해요. 저는 원예와 독서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세요. 일주일 금주, 한 달 금주 이런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세요. 그런 기쁨이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는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술 없이 하루를 보내자.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잘했다. 내일도 할 수 있다. 복수가 차서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도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면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술잔 대신 가족의 손을 잡고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후회 대신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